요즘에 뭐 치킨집과 그리고 커피 전문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죠. 뭐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이게 진입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고 창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 쪽으로 눈길을 쏠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는 적어서 오히려 폐점률은 높아지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1년 안에 폐점하는 것이 거의 절반가량이라고 하고요. 3년 동안 폐점하는 그 비율이 거의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창업을 하는 분들 다 우리 서민들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케아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방송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때가 저와 어떻게 보면 방송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글쎄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던데요. 별로 안 좋죠? 아니, 그때 저희 굉장히 재밌게 이케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자, 오늘도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커피 전문점 그리고 이 치킨집들 굉장히 많은데 뭐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 하루 이틀 이야기 아니고 정말 뭐 한 5,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 어때요? 네, 지금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커피점 많이 늘었는데요. 한국유통연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수가 2만여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이버에서 지도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커피 네. 전문점 검색해 보면요. 3만 3천여 개가 뜨고요. 또 카페로 검색을 하면 7만 6천여 개가 넘게 나옵니다. 네. 저 MTN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회사 네. 앞만 봐도 이동 차량 통해서 커피 판매하는 분들이 되게 여럿이 있고요. 또 빵집, 또 음식점에서 커피 파는 곳 진짜 많은데 이렇게 다른 간판을 팔고 있는 비공식 판매처까지 더하면은 공식 집계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저희가 점심 시간에 이제 잠깐 이 근처를 나갔다 오면은 제대로 된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커피 전문점들도 한두 개가 아닌데 거기다가 그 푸드트럭이라고 하나요? 푸드트럭에다가 이제 커피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파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다 따지자면은 거의 여기 공식 집계에 나온 거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라 치킨집들도 마찬가지죠. 네. 어때요? 치킨 하면은 창업의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통계청 역시 자료에 따르면은 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2만 3천여 개 남짓하던 치킨집이 작년에 3만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1,200개, 또 많게는 2,000개씩 늘어난 건데 종사자만 7만 명이 네. 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초보 창업자라도 특별한 조리 기술이 없어도 되고 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제 치킨과 커피 업종에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 있나요? 제 주변에는 없네요. 아, 그래요?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그리고 치킨집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도시 부근을 가봤어요. 근데 그 신도시에 가보니까 유명한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비비땡이라고. 네. 비비땡 카페가 또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치킨 전문점이 단순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카페까지 겸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대기업들이 서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집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 침투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사조그룹은 계열사 사조화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찬바른을 통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 진출하고 본격적으로 가맹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사조그룹은 향후 5년 내에 1,000개까지 매장을 출점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삼양라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이 네. 최근에 라면 요리 전문점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까지 이제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4년 전에 디초콜릿 커피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 인터파크는 최근에 손을 뗐습니다. 이게 실적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이유가 이제 디초콜릿 커피를 운영하는 인터파크 HM은 올 상반기 매출액이 73억 4,500만 원 기록했는데 또 25억 5,700만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4년 됐다는데 저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좀 강남역에도 하나 있고요. 이대 앞에도 있고요. 제가 강북이 주 활동 지역이라 네네네. 잘 몰랐네요. 이태원은 없어요. 네. 자, 딕초콜릿 커피가 뭐 4년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뭐 지금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수치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그 손을 떼게 됐고 다른 그 전문점들은 어때요? 지금 말씀하셨던 삼양식품의 라면 요리 전문점 그리고 사조 그룹의 찬바른 네, 네. 이쪽은 지금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말 최근에 시작을 한 거라서 네. 아직까지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출점 그 매장 목표가 1,000개입니다. 네. 프랜차이즈가 커지려면은 1,000개를 넘어야 어느 정도 이제 성공가들 올랐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 네, 이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잡은 것만 봐도 좀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서민들도 계속해서 창업을 하고 있고 게다가 대기업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고 출혈 경쟁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폐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요. 치킨집 등을 창업한 분들이 1년 내에 폐점하는 경우가 50% 수준이고 또 3년 뒤에는 70%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도 사정은 좀 다르지 않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BBQ가 점포수 1,550개 정도로 업계에서는 좀 가장 많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네. 폐점률도 10%로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150개 매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정보 공개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사업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BBQ의 경우 또 초기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으로 기본적인 가맹사업자 부담금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 페리카나나 네. 이렇게 보면 3천만 원이고요. 교촌이 5,600만 원, 그리고 또 이런 가맹금이 전혀 없는 국내 치킨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겁니다. 역시 유명 프랜차이즈일수록 대부분 또 비싼 상권에 이제 출점할 네. 수밖에 없는데 이 2억 원이라는 금액 그리고 3천만 원, 5,600만 원 이런 금액들이 이런 금액을 내야지만은 가게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맹 사업자로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여기다가 인테리어 비용 또 따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재료 비용 또 따로 들어갈 그쵸.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선 빚지고 시작하는 장사인데 빚지고 시작하는 장사에서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뭐 쉽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예, 네. 진짜 실제로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게 되면은 권리금 못 챙긴 경우가 많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 투자 다 했는데 이거 접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점주가 손해를 안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의 한 대학가. 걸어서 1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커피점만 10여 개가 넘습니다. 전국 커피 전문점은 5년 전보다 3배나 뛴 1만 9천여 개로 그야말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어놓으면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노력을 안 하면 힘들어요. 커피숍에서 살아남기는. 창업의 대명사인 치킨 시장의 상황은 보다 열악합니다. 직장에서 밀려난 이후 퇴직금 등을 쏟아 치킨집을 차리지만 성공 신화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치킨집은 우후죽순 늘어 현재 3만여 개가 넘는데 폐업률은 20% 수준으로 1년도 못 가 치킨집 100개 중 20개는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프랜차이즈도 결코 안전망이 될 수 없습니다. 치킨업계 1위 BBQ의 폐점률은 10%로 지난해 150여 개 매장이 사라졌고 커피점 할리스와 엔젤리너스 등의 폐점률이 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가입비와 교육비 등 창업 비용으로 투자 금액만 2, 3억 원을 쏟아붓지만
폐점 시 손해는 고스란히 점주가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제조비하고 인건비, 본사에서의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올라가는데 우리 매출은 줄자리 걸음 내지는 떨어지죠. 인테리어 리모델링 6천만 원 주고 했어요. 나오기 전에. 네, 근데 그거 날렸죠. 최근 사조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도 잇따라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며 시장판을 키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디초콜릿 커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인 인터파크는 최근 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4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뛰어드는 커피와 치킨 창업. 하지만 막상 손대기 쉬워도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 탓에 소리 소문 없이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창업 부담금을 점주가 고스란히 떠안고 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았을 때 폐점하게 되는 확률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빚을 지고 시작했는데 돈을 못 버니까 대출을 갚지 못해갖고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형국인 건데 보니까 BBQ의 경우에는 가맹자 사업자 부담금 자체가 2억 원가량으로 굉장히 높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최근에 네. 치킨 집에서도 커피를 팔고 뭐 네. 이렇게 복합형으로 많이들 가잖아요. BBQ가 그 사례입니다. BBQ도 배달형 매장, 뭐 커피를 같이 파는 매장, 또 프리미엄 매장 이렇게 세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여기 나온 2억 원 가량의 그 가맹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카페형 가장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나 벌린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을 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가맹자 사업 부담금을 처음에 제출을 했을 때 이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좀 보상받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거 있습니까? 글쎄요, 법적인 조치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갈 경우에는 사실상 네. 손해는 점주가 다 부담해야 하는 몫이고요. 최근에 좀 바뀐 것이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를 네. 이제 바꿀 때 이제 본사 측이 일정 부분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원이 늘어났을 뿐이지 손해는 당연히 점주가 가져가야 된다. 그런 뭐 시장 논리네요. 시장 네. 논리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점주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네. 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자영업자분들 운영하는 곳을 다녀봤는데 네. 고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배달 앱을 꼽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슨 사정인가 하면 요새 TV 광고에서도 뭐 배달의 민족이다, 요기요다 이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앱이 유행인데요. 네. 이 앱을 이용하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전화 대신에 이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겁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을 많이 하게 된다면 주문을 많이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고충이라는 의미는 뭐죠? 네,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월 광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월 그렇죠. 3만 원 수준이던 광고비가 최근에 5만 5천 원까지 늘었고요. 또 이 외에도 주문 건당 수수료가 나갑니다. 네. 적게는 한 13%에서 20%까지 떼게 되는데 치킨에서 20%면 2만 원 기준으로 4천 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네. 이 마진이 빠지게 되는 것이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다고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안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물론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네요. 네. 근데 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들어봤더니 그 치킨업을 10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10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5건이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는 네.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주문 한 건이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네. 출혈 경쟁을 벌이는데 이제 배달의 가입이 선택이 아니라 점주 입장에서는 필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진은 갈수록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저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치킨을 한번 시켰는데 주문 오시는 분이 조금만 웃돈을 주시면 안 되겠냐. 저희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죠. 본인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소비자에게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현상에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 자체가 자영업의 미래인데 그렇게 오늘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할 때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조금 더 좋은 업종을 찾아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김희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플러스였습니다. 증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증시엔 살펴보시죠.